네, 안녕하세요. 이영수입니다. 자, 레버리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이 가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죠. 자, 이 인버스에 대해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계셨다가 또 인버스가 또 하락하고 지수가 상승하니까 이 레버리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시죠. 제가 얼마 전 며칠 전이죠. 며칠 전에 인버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저한테 질문을 계속 주셨는데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지 않았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 매수를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반등이 나온 상태에서 이런 자리에서 그러니까 저는 매수는 무조건 이 밑에거든요. 예,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또 여기 밑으로만 빠지면 저는 인버스는 무조건 뭐 100%가 빠질 이유는 없겠지만 몇십 프로가 빠져도 빠져갈 때마다 모아가겠다. 이걸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밑에 아니면 매수에 대한 의견이 없다. 그래서 이거를 이 상황에서 여기에서는 매수를 지금 100%가 넘게 올랐어요. 120%가 오른 상태에서 여기에서 매수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할 수도 없고 오히려 이만큼 올랐으면 매도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레버리지에 대한 관심이 또 반대로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자 이제 바로 이제 결론을 말씀을 좀 드려보죠. 이 레버리지하고 인버스는 이 반대의 움직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인버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것을 왜 굳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기에서 매도를 해야 된다. 이만큼 올랐기 때문에 단순히 올랐기 때문이 아니죠. 그렇죠? 인버스하고 레버리지는 잘 아시겠지만 코스피 지수에 대한 움직임, 코스피에 상승하면 인버스가 하락을 하고 레버리지 올라가고 그리고 두 배로 올라간다. 지수에 비해서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지수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죠. 인버스 레버리지 두 개다. 지수가 문제이다. 핵심은 지수다. 그러면 지수의 움직임을 봐야 될 게 뭐죠? 단순히 코스피? 자, 글로벌 시장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수급도 봐야 되고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환율이라든지 뭐 유가에 대한 부분 다 어느 정도 일치가 되고 그걸 분석을 해보고 그런 흐름 자 지금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걸 보실 거예요.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펼쳐질 것이고 그 어려운 그 난국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국내에서도 주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고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된다. 지금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하실 겁니다. 틀린 내용은 아니지만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치 않다라고 계속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주가가 저점이 될지 고점이 될지는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단은 이 코스피의 흐름을 아시는 게 첫 번째다. 그리고 나서 봐야 될 게 뭐냐. 제가 지금 인버스에 대해서 매도를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 이게 부담스럽다.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죠? 레버리지가 어떻게 매수가 되는 거죠. 자, 차트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내용들이고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확인을 잘 못하는 겁니다. 이 종목이든 어떤 차트의 흐름이든 이런 모습에서 이렇게 꺾이는 부분과 5일선에 대한 이탈 이런 걸 봤을 때는 어떻게 어느 정도 주가가 빠지고 인버스가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거 급등 자리에서 5일선 돌파했을 때 어디 이 흐름을 여기에서 봐야 된다. 여기에서 이렇게 빠지느냐 횡보하느냐 이건 제가 이미 다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을 봤을 때 인버스가 다시 올라가겠네 라고 하면 뭐죠? 코스피가 빠지겠네 이거 아닙니까? 그럼 코스피가 빠질지 봐야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 더 그냥 제가 이제 좀 전에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볼 필요가 있겠죠. 그걸 다 맞춰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삼성전자에 있어서 제가 그 분석을 드렸을 때 삼성전자가 어디를 저항을 받을 것이다.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같이 맞춰보면 이 정도는 생각을 해주시고 계산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그나마 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무조건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이러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있어서 아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좀 신뢰가 좀 갔다든지 좀 어느 정도 믿음이 갔다라고 하셨다라고 하면 제가 굳이 레버리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도 매수가 되지 않았을까. 지금 인버스에 대한 차트의 움직임과 그 위치가 그런 모습이었는데 레버리지를 보시면 어떻게 움직임이 좋죠. 예,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이 차트의 모습도 그렇고 수급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렸었어요. 글쎄요, 안 드렸나요? 제가 이거 괜히 또 말 실수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멤버십 분들 또 멤버십 얘기 죄송합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제가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멤버십 분들한테는 여기서 제가 이제 사인이 나간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어, 자, 여기에 대한 이거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제가 어, 공개적인 영상에서도 제가 이 말씀 아마 드렸을 거예요. 레버리지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금 긍정적인 내용도 그리고 나서 자, 이런 모습을 확인을 하고 오늘 반등이 좀 나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아까 삼성전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 시장과 같이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이 계속 간다라고 하면 홀딩이나 신규 매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대해서 확실성이 없다. 자, 그러면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무엇을 볼까요? 레버리지에 대한 상승을 보기 위해서 코스피 상승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흔하게 보는 게 우리가 뭐가 있죠? 그렇죠. 미국 증시죠. 미국 증시를 아마 보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삼성전자 종목 분석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미국 증시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연속성이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 증시가 좋다, 상승한다 라고 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지금 자리에서 잡으신 분들이 당연히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국 증시에 대한 부분이 좋게 끝난다. 이 좋은 상황을 좋게 끝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예, 아까 삼성전자랑 내용은 비슷합니다. 뭐 삼성전자도 지수 관련된 종목이고 이것도 지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용은 비슷할 수밖에 없지만 여기에서 이제 올라가고 나서 지금 미국 증시가 올라가면 우리가 먼저 갭으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예요. 그래서 자, 갭으로 띄운 상태에서 지금 잡을 것이냐 이걸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그림을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건 지수랑도 보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한번 지수를 볼까요? 네. 자, 지수랑 지금 똑같죠. 흐름이.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어디까지 올라가겠느냐. 이걸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확실성 있게 보려면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를 보셔야 된다. 여러 가지를 보셨을 때에 이게 지수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확실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자, 이것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길게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아닙니다. 일봉상에서의 이런 움직임을 보면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바닥은 맞다. 하지만 상승에 대한 부분은 확실성은 없다. 그러면 상승을 계속한다라고 하면 내일 갭으로 올라가든 어떻게 올라가든 잡아도 상관없지만 어떻게 연속성 있게 상승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매수하는 게 분명히 어려움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부분 자 지금 차트로 봤을 때는 당연히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눌린다든지 횡보한다든지 그런 기본적인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패턴에 대한 부분, 상승과 횡보와 뭐 눌림이냐, 횡보와 상승이냐 이러한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서 신규 진입을 하셔도 된다. 하지만 내일 당장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매수를 할 수 있느냐? 매수할 수 있지만 이거는 스케일, 아주 초단타의 매매에 그치지 않는다.
라고 전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매수도 뭐 물론 해서 수익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매수해도 상관이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수익 최저점에서 그냥 잡는 것이 가장 일단 좋고요. 그 다음에 눌리는 것, 그러니까 눌리는 것까지 제가 지금 미리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뭐 눌린다든지 눌리는 모습을 보면서 접근을 하시는 것도 좋다. 그리고 나서 아까 인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인버스에서도 급등을 하고 있는 이 5일선의 차트의 흐름을 보고 이 5일선에 대한 매매, 5일선 밑으로 깔렸을 때의 급등 차트를 우리가 흔하게 공부한 내용. 이거 검색해 보시면 글쎄요, 제가 분석하는 내용하고 좀 다르게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급등 5일선 매매 뭐 이런 거 검색하면 나오지 않을까요? 예, 저랑은 좀 다를 수 있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긴 그렇지만 이러한 자리에서 자리를 잘 잡고 유지하는 모습이 어딘가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레버리지는 어떻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레버리지는 매수할 게 아니라 익절이나 손절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단순해 보일 수 있어요. 올라가는 거냐? 근데 주식이라는 게 모든 게 올라가는 거냐 내려가는 거예요. 이 레버리지하고 인버스가 매매가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어렵습니다. 좋은 거는 이제 수수료에 대한 부분과 안전성이죠. 그거 외에는 어려워요. 이 매매가. 근데 이거를 너무 인버스가 120%에 대한 그런 엄청난 상승이 단기적으로 나오니까 이게 반대로 또 나올 것 같아서 레버리지를 지금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 또한 인버스와 같이 생각하시면 우리가 주식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이라는 게 올라가는 거는 어렵지만 하락하는 건 쉽습니다. 그럼 결론이 뭐죠? 인버스가 수익 나는 것은 쉽지만 레버리지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전체적인 것을 확인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자신 있게 지수가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면 이게 낫죠. 그리고 이제 종목에 대한 확실성이 없다. 그럼 당연히 레버리지가 낫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좋지만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 흐름에 대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이걸 확인을 하셔야 된다. 단순히 그냥 홀짝 아니면 손을 앞면이냐 뒷면이냐 예,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분석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해서 매수하고 또 지수가 내려갈 것 같아서 뭐 인버스는 매수하고 이렇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매매 중에 하나. 그러니까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매매하기가 힘든 부분이다. 이거는 매수가 물량이 많다. 자, 왜 어렵냐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매수세가 많아서 올라간다든지 뭐 세력이 있어서 올라간다든지 그게 아닙니다. 지수가 올라가거나 하락하는 그거예요, 지금. 엄청난 거래량이 있다 하더라도 이만큼이지 않습니까? 거래량이 조금이어도 이만큼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거래량이 많이 터진다라고 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아니다라는 겁니다. 꼭 참고해 주셔서 기본적인 내용만 확인을 해 주셔도 예, 좀 애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모습을 보면서 추가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